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두 시대의 리더십. 미국 대통령 역사 속에는 조지 부시라는 이름의 두 걸출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바로 제41대 대통령을 지낸 아버지 조지 H.W. 부시와 그의 장남이자 제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 역사상 존 애덤스와 존 퀸시, 애덤스 부자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계승한 부자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각각 냉전 종식과 9.11 테러라는 격동적인 세계사적 전환점에서 발휘되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이 두 대통령의 생애, 정치적 여정, 그리고 주요 업적과 정책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격변의 시대를 이끈 아버지 조지 H.W. 부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1924년 6월 12일 매사추세츠주 밀턴의 유서 깊은 부유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레스콧 부시로 코네티컷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성공한 은행가이자 저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지 H.W. 부시는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하며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장 환경은 그가 후에 미국 리더로서 갖추게 될 넓은 시야와 외교적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젊은 조지 H.W. 부시는 학업을 중단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감으로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해군 비행사로서 복무하며 용감하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그는 해군 역사상 최연소 조종사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총 58회에 달하는 위험한 출격 임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일본군 대공포화에 맞아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격추되어 바다에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으나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 영웅으로서의 경험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며 후에 정치적 경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예일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예일 대학교 재학 시절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야구부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었으며 명문 학회인 파이베타 카파 파이 베이터 캐퍼 회원이 되는 등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면모는 그의 리더십 잠재력을 일찌감치 드러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조지 H.W. 부시는 안락한 동부 생활을 뒤로하고 당시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던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두며 기업가로서의 수완을 입증했습니다. 1953년에는 직접 자파타, 석유자파터 퍼트롤리엄 회사를 설립했고 불과 1년 만인 1954년에는 이 회사의 회장직에 오르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사업 가적 경험은 후에 국가 경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석유 사업에서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조지 H.W. 부시는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텍사스주 하원의원 1967년-1971년으로 시작하여 이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1971년-1973년로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폭넓은 외교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1973년-1974년을 역임하며 당의 전략을 총괄했고 이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무부 베이징 연락사무소 소장 1974년-1976년으로 파견되어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경력의 정점 중 하나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 1976년-1977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채롭고 고위직을 두루 거친 경력은 그가 후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제공했습니다. 198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당시 보수주의의 아이콘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레이건의 러닝메이트로 선택되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고 레이건 부시 행정부에서 8년간 1981년, 1989년 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그는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국내외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국정 경험을
착실히 쌓아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레이건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며 국정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제41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89년 1월 20일부터 1993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의 취임은 냉전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이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를 다루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주로 그의 뛰어난 외교 정책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격변기에 미국 외교 정책의 키를 잡았습니다.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이라는 복잡하고 민감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미국의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이 유럽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련과의 협상을 이끌고 서방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만나 냉전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는 몰타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이 회담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이념 대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빛나는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입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국제법의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하여 1991년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작전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고 국제 질서의 준수를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걸프 전쟁의 성공적인 지휘는 그의 국정 지지율을 무려 89%까지 치솟게 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 침공을 지시하여 파나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NAFTA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자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NAFTA는 이후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제블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제협정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 조지 H.W. 부시는 새로운 세금은 없다 레드마이 립스 노 누 텍서즈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와의 협상 끝에 결국 세금을 인상하는 예산안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공약 이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약속과 현실적인 국가 운영 사이의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걸프 전쟁 승리 후 기록적인 지지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기 말에 불어닥친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는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신예 빌 클린턴에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대통령의 재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됩니다. 조지 H.W. 부시는 그의 오랜 반려자이자 퍼스트레이디였던 바버라 부시 여사와의 사이에 아들 조지 W. 부시를 포함해 총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미국 정치계에 깊이 뿌리내린 명문가로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워커 부시는 1946년 7월 6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아버지 조지 H.W. 부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은 아버지와 유사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일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버드 비즈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학력은 그가 후에 복잡한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조지 W. 부시는 곧바로 정치에 뛰어들기보다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석유 탐사 및 생산 회사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기업가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에 얻은 사업적 감각과 리더십은 후에 정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의 구단주를 역임하며 스포츠 경영에서도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조지 W. 부시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텍사스 주지사를 성공적으로 지냈습니다. 주지사로서 그는 교육개혁, 세금 감면, 범죄율 감소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정치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로서의 경험은 그가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는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개표 논란 끝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결국 승리하며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선거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2001년 1월 20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부시 가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2004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며 8년간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어 안테러를 선포하며 미국의 대외 정책을 급격히 전환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명령하여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이라크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부시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한 대테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안보 강화를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논란이 많았던 미국 애국자법 USA 페이트리엇 액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의 자유침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안보부 디파트먼트 어브 홈랜드 시큐리티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내 안보 기능을 통합하여 테러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프로그램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는 주로 부유층과 기업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교육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동 나고 방지법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액트과 같은 주요 교육 법안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을 강화하고 학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에 서명하여 메디케어 파트 DMEDICAR이 파트 D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여러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여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의 재임 기간은 많은 논란과 비판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WMD 보유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입니다. 대량 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회의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정 소모는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의 임기 말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이 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TARP 트러벌드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납세자들의 부담 증가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부적절하고 미흡한 대응은 국민들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대응과 비효율적인 구조작업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지 W. 부시에 대한 평가는 재임 기간 동안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고 지지율과 최저 지지율을 모두 기록하는 등 여전히 복합적입니다. 일부는 그가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테러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라크 전쟁과 같은 대외 정책의 실패,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 등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적인 면모와 성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그는 사생활이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며 퇴임 후에는 초상화 작업 등 예술 활동에 몰두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지 W. 부시는 그의 배우자이자 퍼스트레이디였던 로라 부시 여사와의 사이에 2명의 딸 바버라와 제나를 두었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은 부시 가문이 대대로 미국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의 조부 프레스콧 부시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것을 포함하여 부시 가문은 미국 정치의 주요 인물들을 끊임없이 배출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 H.W. 부시와 조지 W. 부시는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태동, 그리고 9.11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미국의 운명을 이끈 2명의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그들의 결정과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부시 대통령의 삶과 업적은 미국 정치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의 유산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현대 미국사의 중요한 한 장을 장식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회자될 것입니다.